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의 비밀과 3차 발효 고추장 관련 영상 제4회차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판용으로 대량 생산되는 고추장의 제조 공정과 특징을 알아보고 전통 발효 고추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공생산업진흥원 원장이신 김영현 교수를 모시고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판용으로 대량 생산되는 산업용 고추장은 어떤 재료를 주로 사용할까요? 우리가 공산품에도 KS 마크가 있듯이, 식품에도 한국 식품안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산업용 고추장들은 식품안전 규격에 맞춰서 보존료라던가 재료 이런 것들을 엄선하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만들고 빨리 만듭니다. 빨리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사실은 산업용 고추장의 특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곡물 중에서 밀 같은 게 발효가 빠릅니다. 그래서 산업용 고추장에서는 밀을 많이 씁니다. 물론 어떤 기능성으로 해서 쌀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지금 추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밀을 쓰고, 그 다음에 염도를 조절하기 위한 소금에서 정제염을 쓴다는 부분이 산업용 고추장과 일반 고추장의 큰 차이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트나 편의점 등의 시판용 고추장에서는 천일염은 안 씁니까? 지금은 아마 쓰는 업체들이 또는 그것들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정제염은 일정한 염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식품 소재의 비율만 맞추면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는데, 그 천일염은 이것들이 바로 됐느냐 아니면은 뭐 1년 이상 천일염을 묵혔느냐에 따라서 맛이라던가 이 나트륨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맛의 균일성을 내는 이런 산업용 고추장에서는 정제염을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업용으로 대량 생산되는 고추장과 전통 고추장의 생산 과정이 다를 것 같은데 시판용 고추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조할까요? 산업용 고추장에서는 시간이란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균이 황극균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되고 안정적인 균을 씁니다. 이 황극균은 그 물질을 분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밀과 황국균을 같이 섞어서 30에서 38도 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 물론 습도라던가 이런 여건을 맞추면 이틀 정도 안에 일단 기본 소재인 곡물의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들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요때에 고춧가루를 함께 넣어서 발효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국만, 코지만 먼저 발효한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또 발효를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과 기타 소재들, 예를 들어서 메주라던가 조청이라던가 다른 곡물들을 또 추가해서 약 10일 정도 다시 한번 발효를 또 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온도라던가 습도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산업용 고추장의 특성입니다.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앞에 국을 만드는 것 이틀, 그 다음에 뒤에서 발효, 숙성시키는 기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멸균이라는 과정을 가져갑니다. 유통 단계에서 균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 균에 의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5도에서 약 10분 정도 가열을 해서 멸균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병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창문에서 유통하는 일종의 통조림 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하는 고추장은 표준 공정이 정해져 있어서 공정대로 제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안전, 위생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빠른 시간이지만 발효를 하고 얘들을
그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렇게 축돼 있는 것이 대량 생산되는 고추장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시판용 고추장과 우리 전통 고추장과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생산 기간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전통 고추장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고요. 지금 산업용으로 나오는 고추장은 좀 3주 정도의 좀 짧은 기간을 거친다는 기간적인 차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균주들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산업용 고추장에서는 주로 황국균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전통 고추장에서는 볏짚이라던가 이런 데 있는 바실러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균주도 조금의 차이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맛이라던가 풍미라던가 이런 것들의 차이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기능 성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까요? 물론 대량 생산되는 산업용 고추장도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능들이 일반 재료에 대한 월등히 향상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료를 먹는 것보다는 산업용 고추장에는 기능성이 아주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한데 우리 전통 고추장에서는 발효 기간이 길면서 온도의 변화들이라던가 아니면 미생물들이 조금 다양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 산업용 고추장에는 한 10종 정도에 가까운 미생물 군집들이 있다면 전통 고추장에서는 20종 정도 이상의 다양한 미생물 군집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차이는 뭘 나타내냐면 각 미생물들마다 고유 자기들이 내는 대사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산업용 소재에서는 이것이 조금 단순하게 나타나는 반면 전통 고추장에서는 긴 시간과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온도를 겪으면서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산업용 고추장은 위생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우리 전통 고추장은 기능성과 풍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판용으로 대량 생산되는 고추장을 먹었을 때와 전통 고추장을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산업용 고추장도 굉장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곡물과 메주와 각종 재료들을 과학적으로 발효를 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효능들이 있을 거예요. 전통 고추장은 다양한 미생물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효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아, 어느 것이 나빠 보다는, 단기간 안에 만들어진 비교적 단순한 기능성 물질과 오랜 기간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물질들이 각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해서 전통 고추장을 선택을 하는 부분들도 의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자 여건에 맞는 고추장을 먹겠지만 기왕이면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을 먹는 게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이 대량 유통이라고 하는 건 보존성에서 굉장히 좀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조미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일정한 방부 성분들을 가지는 그리고 멸균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 대량 생산의 물질과 미생물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다양한 미생물들의 형태를 그 기능을 계속 지속하는 생균이 살아있는 장류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먹고 나서 바이오홈에서의 영향은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품의 영양학적인 부분과 살아있는 생균들이 장내에 들어왔을 때 그 반응은 다른 것이어서 우리 전통장을 먹는 것은 생균을 장내에 끌어들이고 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의 위생 측면을 보완하고 기능성을 좀 더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만드는 공정에서의 더 뭐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통 고추장의 핵심은 장기간 발효한다는 특성이에요. 제가 고추장을 만들 때도 5년 정도 과일이나 이런 걸 먼저 발효를 하고 그 발효된 아이를 가지고 다시 뭐를 하냐면 스타터로 사용을 해서 또 일정 기간 발효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발효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드는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해서 이 고추장이 나오는 기간이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미생물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그대로 장에다가 담고 그 담아놓은 것들이 무엇을 하냐면 인체에 들어와서 유익하도록 처음 출발할 때부터 종균들은 전부 다 뭘 썼냐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고추장이라든 간장이라든 된장 이런 전통 발효식품에서 얻은 종균으로 가지고 그 5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원 물질들과 그 곡물의 발효를 촉진해서 기능을 올리려고 했고 이것이 아마 그냥 사용되는 것보다는 전통 고추장의 효능을 높이는 그 부분의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산업용 고추장이든 전통 고추장이든 위생적으로 제조하면서 기능성도 향상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발효해서 미생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유익한 미생물들을 잘 활용하는 것, 특히 화분가의 미생물들이나 장미과 또는 국화가의 미생물들을 잘 선택을 해서 이걸로 발효를 함으로써 얘들이 강력한 균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독을 낼 수 있는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의 생육을 아예 억제하는 항균작용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균들을 잘 선택해서 우리 전통 발효를 이어간다면 우리 발효는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발효로 자리 잡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 9회의 고추장 관련 영상 중에서 제4회차 영상 시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회차 영상은 1차, 2차 발효 고추장의 제조 공정 및 특징에 관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